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387페이지 재활용 패전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일단 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내용은 의제 매입세 공제하고 똑같아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그거를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가세 재화의 원료로 쓴 경우에는 그 가세 재화의 원재료로 쓴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 매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의제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였죠. 자, 마찬가지로 이 재활용 폐지한 매입세 공제는 그 의제 매입세 공제하고 논리가 비슷한데 그 우리가 이제 그 고철 이제 하는 분들 사업자들 있죠. 고철상들. 자, 그럼 그분들이 보통 이제 고철이나 폐지 같은 거를 사와서 그 사업자들한테 이제 팔아요. 그 재활용을 뭐 그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 등에게 판매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철을 살 때 있잖아요. 이게 사업자들한테 사올 수도 있어요. 사업자들한테 사온 거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겠죠.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서 또 고철이나 폐지를 팔 때는 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요. 그럼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거래가 문제가 없는 거래인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요. 보통 이렇게 고철을 수집하는 분들 있죠. 고철을 수집해오는 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있죠. 네,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네, 이런 비사업자에 해당이 될 때는 매입을 할 때 이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매입한 증빙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에게 이렇게 비사업자에게 매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사면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산 건 아니지만 부가세를 부담하고 산 걸로 의제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재활용 폐자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세 공제에도 예, 그래서 할머니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매입한 금액의 103분의 3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예요. 3만 원만큼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죠. 왜 해주는 거냐? 논리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왜 해주는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에게 이렇게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한 건 아니지만 부가세를 부담한 걸로 의제하고 매입한 금액의 103분의 3만큼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내용은 왜 해주냐라고 하면은 이 중간 단계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 거래 단계마다 사업자가 아닌 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과세 체계가 엉망이 돼서 나라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가세를 더 많이 걷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는 몰라도 되겠고 그냥 이 고철상이 부가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매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조금 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랑 뭐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단지 공제율이 103분의 3이고 이게 이제 누구로 바뀌었느냐? 할머니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네. 그래서 살 때 부가세 안 내고 사온 경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는 얼마가 되느냐? 폐자원 매입액의 103분의 3을 내줘요. 자,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자, 한도는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한 금액이 세금 계산서를 안 받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내고 사온 부분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도는 자, 일단 영수증하고 계산서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영수증하고 계산서. 만약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해당이 없다. 왜냐면은 그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받은 금액이 전액 다 되는 건 아니고 받은 금액은 가세 표준의 80%를 한도로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회사의 매출액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10%인 1,000원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입을 받더니 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었다.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5,000원이 있었다. 5,000원에 10%만큼 해서 500원만큼은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수증 받은 부분, 영수증하고 계산서를 받은 부분이 있다. 예, 그게 4,000원이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이 매입이 어디까지만 인정이 되느냐? 여기에 80%인 8,000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매입한 금액이. 재활용 폐점 매입한 금액이 80%인 8,000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받은 게 5,000원이 있으니까 추가 한도가 얼마만 남아 있어요? 3,000원. 3,000원어치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매입한 금액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103분의 3만큼 재활용 폐점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 그럼 387페이지 가운데 식이 있죠. 근데 가운데 뭐 중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중고차 매매상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중고차를 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개인한테 살 때는 부가세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라고 하면은 중고 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만큼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몰라도 돼요. 103분의 3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단에 적용 대상자가 있는데 그건 됐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거기 388페이지 필수 사례를 통해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여기 부가가치 탭에 가시고 부성명세서의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조회 기간을 1월에서 3월로 해서 얘를 작성하면 되는데, 근데 이 명세서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인 배출 전폐입력 있죠.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 의제로 매입 탭에 전폐 입력을 하면은 이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자, 그럼 한번 그 전폐 입력을 해볼게요. 3월 1일이고 의제를 매입 탭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유형은 계산서를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그 필수 사례가 3월 1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성민은 한일재생에서 고철을 103만 원에 현금 구매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전자계산서는 면세죠. 면세를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면서 부가세를 부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한 걸로 의제를 해주고 103분의 3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죠. 자, 그럼 코드 유형을 53 면세로 하시고 그 다음에 품목은 고철 수량 단가는 없으면 안 넣어도 되겠고 공급가액은 103만 원. 자, 그다음 의제 구분 및 매입액란이 있는데 이거는 하단에 봤더니 재활용은 몇 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2번. 자, 그 다음 세율은 몇 분의 몇이라고 했어요? 103분의 3이라고 썼죠? 3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F2 누르시고 한일재생. 전자죠. 그 다음에 붕괴는 현금으로 구매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할게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뭐 상품, 뭐 원재료로 해도 되고 뭐 특별한 문제 언급이 없는데 얘는 상품으로 해도 되고 뭐 원료로 썼으면 원재료. 네.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에서는 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재활용 폐지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셔가지고 1월에서 3월을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풀러와지죠. 보시면은 구매한 이제 증빙, 분명, 그 다음에 취득금액 103분의 3에서 3만 원만큼 공제가 돼요. 자, 그럼 얘도 구입한 금액에 한도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할 때 애정 신고할 때는 한도 계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애정 때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요 아래에서 하는 건데 할 필요가 없어요. 애정 신고 때는. 자, 그럼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조회 기간을 1월에서 3월로 해볼게요.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재활용
패전 등 매입세액 해서 이렇게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389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서민산업의 2020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되 아래 가정에 따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해석 코드를 1005번으로 좀 바꿀게요. 자, 1005번에 1005번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 구입한 내역을 봤더니, 거래자가 7월 5일 날에 한신바이오, 관련 증빙이 계산서죠. 얘는 재활용 폐지원 매입세 공제 대상이 맞고, 그 다음에 효성정밀은 관련 증빙이 세금 계산서 받았죠. 이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겠죠. 효성정밀은 대상이 아니고, 홍만규가 있는데 얘는 증빙으로 영수증 받았죠. 얘는 대상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정에 봤더니 재활용 폐지한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거래만을 매입배출 전표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되 모두 현금 거래로 간주하고 계정 까먹은 원재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정 두 번째가 문제에 제시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여 전표 입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 배출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가 7월 15일 날 계산서 받았죠. 코드 053 면세고 이것도 의제료 매입 탭 입력하라고 됐죠. 의제료 매입 탭에 가셔가지고 코드 유형은 53 면세, 그 다음에 품목은 고철, 공급가액은 349만 8천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구분 및 매입액란은 이제 재활용이죠. 2번. 그 다음에 공제율은 103분의 3이고, 거래처는 한신바이오. 자, 그 다음 관련 증빙이 이제 계산서라고 되는데, 이거 전자계산서로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거래, 차변의 원재료. 자, 그 다음에 효성정밀은 넣으면 안 되고 홍만규 씨한테 매입한 거 8월 26일 코드 유형은 무증빙이죠. 60명건으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증빙을 영수증 받았을 때는 여기 60명건 명건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품목은 고철, 공급 가액은 79만 5천 원. 그 다음에 의제가 몇 번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2번. 103분의 3이고 거래처는 홍만규. 자, 그럼 분계는 차변에 원재료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겠어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메뉴에 자동 반영되어 있겠죠? 7월에서 9월로 들어갔더니 두 건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게요. 390페이지 2번. 자, 주 3인산업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공제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저기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한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 자료를 봤는데 공급자는 왕고물상이고 사업자 번호가 있고 거래 일자가 있는데 죄송한데 거래 일자는 거기 2019년 10월 6일이 아니라 2020년 10월 6일로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오탄 것 같아요. 품명은 고철이고 수량은 200kg, 취득금액은 465만 원, 증빙은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추가 자료에 왕보물상은 간이가세 사업자이다. 매입매수 전폐명을 생략하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폐지한 신고 내역은 없다. 자, 그럼 재활용 폐지한 세액공제 신고서 가셔가지고 얘는 전폐입력이 아닌
신고서에 직접 그 내용을 입력하라는 문제죠.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공급자가 왕고물상,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10102-21108, 그 다음 증빙으로 영수증 받았죠. 그 다음에 품명은 고철, 수량은 200, 취득금액은 465만원, 공제율은 103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2020년 10월 6일. 이렇게 수기로 넣으면 돼요. 윗부분에 공제 금액, 공제 대상을 입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확정이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아래 칸에서. 자, 한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도는 6개월치 매출액의 80%가 한도예요. 그럼 6개월치 매출액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예정 때의 매출액이 5,800, 확정 때의 매출액이 6,300. 요 금액의 80%인 9,680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만큼은 빼고 그 금액이 영수증이나 계산서 받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게 얼마가 있냐면요. 예정 때 4,300, 확정 때 5,200. 네, 더할게요.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9,500만 원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자, 그러면은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만 돼요? 180만 원만 되는데 영수증으로 총 얼마를 받은 거예요? 이 취득 금액이 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이 465만 원 있죠? 네, 그걸 그대로 넣으면 돼요. 네, 465만 원. 그러면은 결국 이 금액이 이 465만 원 요 금액이 어디에 걸렸어요? 한도에 걸렸죠? 걸려가지고 대상 금액은 180만 원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제 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52,427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재활용 폐점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겠고,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은 이게 전부 다였어요. 다 기출된 문제들이죠. 지금 풀었던 문제들이.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